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싱 스테이션 신윤호입니다. 서천군에서 열리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맨손 광어 잡기 체험 횟수를 3회로 늘렸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광어 낚시 체험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서천으로 향해서 광어와 도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성주의 민물조항 소식입니다. 성주에 다녀온 양만석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만석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만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붕어 낚으러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네, 이번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의 벽진지라는 5자 한방터 다녀오게 됐는데, 베스가 유입된 지 오래되었고, 터가 센 아주 붕어 보기 힘든 그런 한방터지만, 그렇지만 매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요즘 무렵이면 산란을 준비하는 대어들이 낚이는 시즌이라서 4자급의 조과가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포인트 다녀오셨는데요. 주차 여건이라든지 이동 거리는 괜찮은 편일까요? 제방 좌안으로부터 직선 라인에는 마을로 향하는 그 길이 잘 포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로 진입하기에는 뭐 무리가 없는데 주차를 하고는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는 한 20m 정도의 도보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구간이 많고, 맞은편 반대쪽 라인에 보면 산으로 덮여 있는데 그쪽은 도보로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그런 조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네, 혹시 이번에 필드 상황은 좀 어떨까요? 말풀이라든지 수초도 있을까요? 제방 하류 쪽은 수심이 깊은 지역이고 수초가 거의 없는 맹탕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낚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최상류권을 보면 좌우로 갈대라든지 버드나무 그 군락, 수몰나무 군락이 있고, 주로 낚시가 행해지는 곳은 최상류의 수심이 얕은 그런 수심 한 80cm급의 그런 포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풀이라든지 바닥에 침수 수초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초 제거기라든지 그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낚시를 하기 힘든 그런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출조 당시에 날씨는 어땠을까요? 네, 가끔씩 돌풍이 불었었지만 밤낚시 시간대는 아주 좋은 날씨 여건을 보였고요. 다만 봄철 낚시에 그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 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 아주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간간히 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붕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붕어는 지금 거의 5자급에 육박하는 그런 그 4자 후반급부터 40cm 초반급까지 3마리가 낚였는데, 평지형의 그 태가 센 곳이지만 산란을 준비하는 붕어들이 지금 최상류의 말풀군락에 많이 모여들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4자급을 3마리 낚은 분도 계셨지만 걸어서 진입이 힘든 포인트에는 보트 낚시를 진행하는 분도 많았는데, 멀리서 봐도 산림망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아주 좋은 조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자급의 붕어가 낚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붕어들을 낚기 위해서 그 포인트에서는 장비와 채비 어떤 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연안에서 낚시를 즐기는 그 기준으로 보면 최상류의 그 수초 군락 포인트 속에 수심이 워낙 얕기 때문에 한 2, 3m 이상은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수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대는 반드시 챙겨서 가기를 권하겠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마다 그 수초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수초 낫이라든지 각종 장비들은 꼭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속 바닥 속에 그 말풀이 워낙 밀생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를 사용할 때는 두 바늘은 힘들 것 같고 외바늘 채비에 약간 다소 둔탁하고 무거운 정도의 그런 봉투를 사용해서 심수초를 뚫고 채비를 안착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으로 찌를 세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주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말 조항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성주의 4월 마지막 주 주말 날씨는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6도에서 낮 최고 23도 보이겠습니다. 네, 양만석 통신원님, 이번 주말에 성주로 향해 보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날씨는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고, 낮 기온이 더울 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곳 같은, 성주 같은 곳에는 지금부터가 산란 특수를 시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한 2주 가까이는 계속 점점 좋은 조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다녀온 이후로도 간간히 전화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점점 많은 붕어들이 4자 후반급까지 마리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부터는 점점 더 좋은 조가가 그렇게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주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양만석 통신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싱 스테이션 신윤호입니다. 봄철을 맞아서 낚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해와 속초에서는 5월 28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 가평의 민물조항 소식입니다. 가평에 다녀온 김기봉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기봉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레저 김기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붕어 만나러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저번에도 북한강 그 중에서도 설악면에 위치한 북한강가에 다녀왔습니다. 네, 설악면 근처라고 하셨는데 경기 가평 쪽에 위치한 곳 맞을까요? 가평군에 소속되어 있긴 하는데 강을 하나 건너기 때문에 설악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의 주차 여건이라든지 이동 거리는 좀 어떨까요?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에 주차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짐을 내리고 한 50m만 이동하면 인근 야산에 주차장 형태의 공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 여건은 아주 좋고요. 짐도 30m에서 50m만 나르면 되기 때문에 주차 여건은 아주 좋았습니다. 출조 당시에 날씨는 좀 어땠을까요? 날씨 매우 좋았습니다. 낮 기온이 5도에 올랐고요. 바람이 적당히 불긴 했지만 큰 지장이 있을 만큼의 바람은 아니었고요. 단지 기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수면 아래에 있는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이 떠올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유물들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물색은 좀 그럼 탁한 편일까요? 네, 미사천이라고 해서 청평호에 이어져 있는 개천 포인트인데 이곳이 평상시에는 청평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물색이 아주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붕어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맑은 곳인데 요 사이에 높아진 기온 때문에 부영향을 이루어서 물색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수지처럼 물색이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부유물 불편함은 있었지만 산란기 직전에 봄붕어를 만나기에는 아주 적당한 상태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봄붕어를 만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필드가 작년과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점이에요. 그 포인트를 이맘때 항상 둘러보고 낚시하던 그 장소였는데, 다른 해와는 다르게 물색이 아주 탁수색이라 해서 물색들이 뭐 낚시인들이 얘기하는 포인트 여건, 또 날씨 여건, 그 다음에가 또 물색 여건을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그곳은 항상 맑은 곳이라 그런 것은 뭐 상관하지 않고 낚시를 진행했는데 둘러보자마자 좋은 물색을 느끼고 안고 싶을 만큼 좋은 물색이었습니다. 그럼 붕어 조항이 궁금합니다. 조항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비는 원래 포인트에서는 뭐 서너 분에 한 번 입질을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건너편에 앉은 저희들은 조용해서일까요? 하여튼 4마리 이상의 조과를 각각 보고 왔고요. 크기는 뭐 24cm에서 4자까지도 붕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4자까지 나오는 붕어를 4마리 정도 낚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리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붕어 낚을 때 장비와 채비는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처음에는 기본 대물채비로 낚시를 하다가 찌가 흐르는 걸 보고 찌잡이도 그 원줄과 찌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찌잡이도 해봤는데 부유물에 따르는 그 찌 상단에 주간찌가 물에 잠기거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다시 제 채비로 기본 채비로 돌아와서 낚시를 했고요. 수초에 가까이 붙이는 수심이 한 40 정도 찌를 겨우 하나 세웠죠. 그리고 물골도 90cm 내외의 그 물 깊이를 보였는데 그 수심에서도 모두 붕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평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조항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기 가평의 4월 첫째 주 평일 날씨는 맑다가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낮 최고 24도 보이겠습니다. 네, 김기봉 통신원님, 다음 주에 가평으로 향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지난주에 이어서 상황은 계속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근데 단지 지금 해당 일에 낚시할 때도 한두 마리의 큰 잉어가 산란을 했고요. 그리고 아침 나절에 보니 그리 크지 않은 붕어들이 부분 산란을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산란을 들어가면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산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 피하고 산란 직전이나 산란 후에 먹이 활동을 노리신다면 여러 마리의 붕어는 물론이고 좀 전과 같이 대물붕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가평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봉 통신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혁진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낚시하러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예, 지금 군산권 참돔 타이라바 낚시에 참돔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대물 시즌을 보기 위해서 군산권, 연도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에서 낚시하고 계시고요. 그 포인트가 항구에서는 대체로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낚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에 군산의 바다는 좀 어떨까요? 봄 날씨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불러오는 바람이 이제 남풍이라고 그러는데요. 남풍이 지금 자주 부는 상황이고요. 뭐 들쭉날쭉하지만 봄 날씨는 뭐 그렇게 큰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출조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출조하고 있습니다. 네, 출조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참돔 낚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산란철이 아직 이제 접어들기 시작 전에 보면은 뭐 지금 참돔이 이제 군산권 입성을 했는데요. 참돔이 먼저 입성할 때 이제 대물 시즌이 이어지는데 지금 보통 나오면 사이즈들이 보통 60cm 이상급부터 크게는 75cm까지 대물급 참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대물급 참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대물급 참돔을 잡을 때 장비와 채비는 어떤 거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많이들 하시니까 기본적인 장비들을 요즘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많이 쓰시는데요. 뭐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라이트한 지깅대 낚싯대 뭐 합사 1호 정도가 한 200m 정도 감길 수 있는 베이트 소형 베이트리를 쓰시면 되고요. 뭐 각 선사마다 없으신 분들은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니까 문의하신 뒤에 출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물 시즌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돔의 대물 시즌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초반 5월, 6월 중순까지는 큰 씨알의 지금 참돔들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요. 잠시 이제 마리수가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마리수가 이어지고요. 또 7, 8월부터 또 다시 9월, 10월까지 또 대물 시즌이 또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 출항 시간은 언제로 잡으셨을까요? 예, 요즘 보통 군산권은 출항을 뭐 4시 반 정도 출항해서요. 철수는 오후 3시 이후로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틀 무렵부터 낚시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물 참돔이 잘 낚이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뭐 시간대는 그다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때와 그 상황에 따라서 고기들이 이제 입질을 하기 때문에 그 물때와 상황을 잘 맞추면은 대물 참돔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의 자세한 바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조항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전북 군산의 5월 첫째 주 평일 날씨는 맑다가 구름 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0도에서 낮 최고 24도 보이겠습니다. 파고는 최대 2m까지 일겠고 물때는 3물에서 6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임혁진 통신원님, 다음 주에 군산으로 향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이제 샘물부터 진행되는 6물까지 샘물부터 지금 물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참돔 타이라바 낚시에 가장 좋은 물때가 이어지고요. 봄철 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참돔이 마리수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참돔이 더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물때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군산권에 다른 고기도 올라오기도 하나요? 예, 그 광어도 잘 나오고요. 우럭, 놀래미라든지 씨알급들 놀래미들도 많이 나오고요. 군산권 이제 시즌이 막 시작돼가지고 조항도 상당히 좋고요. 군산권 낚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군산으로 향하시는 조사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권 이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다는 아시다시피 바람이 조금만 불든지 그러면 안개 끼고 하면은 상당히 추워요. 춥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내에서 생각하시는 얇은 반팔 같은 거 입지 마시고 외투 필히 착용하셔서 추위에 대비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외투를 챙겨서 낚시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의 자세한 바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혁진 통신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재인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태양권 통신원 홍재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쪽에서 출조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마리수보다는 대물 낚시터로 유명한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송현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네, 태안에 있는 포인트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인트가 주차 요건이라든지 이동거리 괜찮을까요? 이 송현저수지의 경우에는 주차 후 포인트까지 진입이 수월한 편이며 주차 여건도 나쁘지 않고 포인트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주차 여건과 이동 거리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포인트가 여러 군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조 당시에 날씨는 어땠을까요? 네, 저 태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모내기 시즌을 이제 다가왔는데요. 서태양권 평균 저수율은 74% 정도로 평년 대비해서 높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낚시를 즐기실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화창했고 수위가 74%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위 말고 필드 상황, 다른 상황 좀 어떨까요? 일단 이곳의 경우에는 평년에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바닥이 지저분한 육휴대가 자라면서 지금은 현재는 그 육식대가 잠긴 상태여서 바닥이 좀 지저분하고 청태나 말풀이 조금 많이 있어서 바닥 여건이 깨끗한 편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닥 여건이 깨끗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붕어 조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곳은 뭐 서산 태안권에서도 유명한 대물터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한번 입질을 받으면 40cm급 이상의 대물붕어가 나오는 곳이기도 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수는 없지만 낱마리 조항을 보이는 곳입니다. 네, 대물급 붕어가 낱마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물급을 낚기 위해서는 장비와 채비 어떤 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곳의 경우 일단 우선 채비 대편성을 하시기 전에요. 낚싯대 한 대로 바닥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대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워낙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대편성을 하시기 전에 그 바닥 주변 여건 상황을 좀 확인하시면서 포인트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다대편성 위주로 하며 외바늘 채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대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포인트가 혹시 외래종이 있을까요? 이곳의 경우에는 베스나 블루길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래어종이 있는데 미끼는 어떤 거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블루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미끼보다는 옥수수나 글루텐 위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옥수수나 글루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닥층을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리 선정 또 다른 팁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초봄의 같은 경우에는 이곳의 경우는 중계곡형 형태의 저수지인데 중상류권으로 포인트 선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배수가 이제 진행되면서 중상류권뿐만 아니라 하류권에서도 조항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리 편차는 딱히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조항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충남 태안의 5월 마지막 주 평일 날씨는 비 오다가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4도에서 낮 최고 24도 보이겠습니다. 네, 홍재인 통신원님, 다음 주에 태안으로 향해 보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도 배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한번 문의를 하시어 출조지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배수가 상관없는 다른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배수는 거의 이제 모내기철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저수지나 수로권에서는 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수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배수량이 좀 적고 오히려 수위가 오른 수위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번 출조지를 선정하시는 것도 이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태안으로 향하시는 조사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낚시가 점점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안에 유의하셔서 출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의 자세한 민물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재인 통신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낚시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피싱TV 이슈픽 시간입니다. 지난 3월 25일 토요일 인천 선제도에 위치한 바다낚시공원에서 루어 낚시터를 개장했다고 합니다. 루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는 조사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루어 낚시터 개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루어 낚시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인천 선제도에 위치한 낚시공원에서 루어 낚시터를 개장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어종과 편의시설, 야간 조명 등 조사님들께서 낚시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루어 낚시터 개장을 앞두고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어요. 아, 하남에서요? 네. 그럼 몇 시 정도에 오셨어요? 저는 어제 여기 한 3시쯤 와서 네. 기다렸어요. 아, 3시. 저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그 몇 시쯤에 낚시터 오셨죠? 이 6시 입장이다 보니까 네. 4시 정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아, 4시 정도 네. 들어왔어요. 네, 저는 성남에서 왔고요. 어제 밤에 찌낚시 쪽에 입어를 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개장을 한다 그래서 한 바퀴 돌러 왔는데 입질이 너무 좋아서 이곳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는데요. 참돔, 농어, 가자미, 우럭 등 최대 8개 어종을 방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참돔, 우럭, 점성어, 농어, 강도다리, 그리고 광어 요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어는 그냥 뭐 농어 우럭 보고 왔죠 오늘. 거기 한 10마리 잡히죠? 글쎄 농어 한 지금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우럭 5마리도 한 10마리 넘은 것 같아요 진짜. 농어 노리고 왔고요. 아, 농어. 농어를 모으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농어는 아직 못 잡으셨나요? 아니요, 잡기는 했어요. 아, 잡으셨구나. 근데 이제 오전에 피딩 타임에만 잠깐 나왔어가지고. 아, 피딩 타임 때. 네네네. 크기는 씨알이 한 얼마나 되죠? 씨알이 한 7자 정도 됐었어요. 진짜요? 네. 일반적인 루어 낚시터와는 달리 표주박 형태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쉽고 수심도 얕기 때문에 처음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루어 낚시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략 한 20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꿰미에다가 모아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침에 풀려진 양이 많다 보니 넣기만 해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지라 오전 시간에 조금 피딩을 봐서 좀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보니 일반적인 루어 낚시터보다는 지금 모양 형태가 사각형이 아닌 표주박 형태로 돼 있어서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굉장히 이제 낮게 해가지고 돌도 자유자재로 쌓여 있어서 누군가가 위험하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초보자분들도 오셔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어 낚시는 해보셨었나요? 예전에 그냥 잠깐 한두 번 해봤는데 저는 완전 루어 초보라 뭐 채비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아침에도 잠깐 와서 손맛을 봤어요. 네. 근데 낚시 초보님들도 루어 초보님들도 오셔도 손맛은 보실 것 같아요. 고기는 잘 잡히나요? 엄청 잘 잡힙니다. 넣으면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참돔, 우럭, 아까는 광어도 잡혔더라고요. 네.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고기가 잘 나와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고기 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 좀 거짓말하면 한 100마리 잡은 것 아, 같은데요. 진짜요? 그럼 저 한 마리 줄 수 있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낚시가 끝나고 나면 직접 가져가거나 잡은 고기를 손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회칸 운영 중이니까 거기서 손질이나 회나 포나 이제 원하시는 걸로 이제 또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지금 너무 많이 잡습니다. 손맛이 그리운 앵글러 여러분, 국내 최초 루어 낚시 전용 낚시터로 출조하시는 건 어떨까요? 루어 낚시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청도에서는 붕어가 낱마리로 낚이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에서는 베스가 얼굴 비춰주고 있고요. 한편 강원 강릉에서는 문어가 낚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무늬오징어가 7마리 정도 낚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국 다양한 지역의 조항 정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출조 전에는 날씨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싱 스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에서는 송어를 4마리 정도 만나볼 수 있고요. 충남 서천에는 붕어를 36cm 낱말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는 감성돔을 낱마리로 낚을 수 있고 전남 여수에서는 부시리, 방어, 참돔이 호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국 다양한 지역의 조항 정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출조 전에는 날씨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싱 스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재 전남 해남에서는 베스를 낚을 수 있고요. 한편 강원 강릉에서는 문어와 열기, 볼락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참돔, 부시리, 방어가 얼굴 비춰주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에서는 가자미가 꾸준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국 다양한 지역의 조항 정보 알아봤는데요. 출조 전에는 날씨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싱 스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